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980년 5.18 직전의 광주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녹음 테이프가 41년 만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대학생 기자의 취재 테이프 2개, 2시간 분량의 녹음을 광주 M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1980년 5월을 기록한 또 다른 기자, 독일인 위르겐 힌츠페터. 정의와 인권을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힌츠페터를 기리는 국제보도상이 제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새 결집을 시도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처한 입장에 따라 지지가 갈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나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1980년 5.18 직전의 광주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주는 녹음 테이프가 41년 만에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 녹음 테이프에는 광주 시민들이 당시의 정치 상황과 반독재 투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학생 기자의 취재 테이프 2개, 2시간 분량의 녹음을 광주 M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선 시사 PD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중순 5.18 민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민족 민주화성회가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 운집한 학생과 시민 10만여 명이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은 계엄 해제와 민주주의 수호였습니다.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으로 5.18 직전까지 반독재 투쟁을 주도했던 박관현 열사. 전두환 퇴진을 외치는 비장한 어조의 연설 전문과 그 연설에 호응하던 시민들의 함성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이 저지될 때는 온몸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5.18은 과격한 일부 세력이 주도했다는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극우 세력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대견하다고 생각해요. 역시 학생들이다. 대학생 아니고 회사도 있어요. 그때 학교해야지. 80년 당시에 시민들이 왜 투쟁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육성들이 담긴 녹음 테이프는 당시 전남대학교 방송국 학생기자의 취재 테이프로 80년 이후 41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맡겼고 그 이후로 이제 행방이 묘연해졌고 이 친구가 소지하고 있다가 이것을 반드시 찾아줘야 되겠다 해서 지난 5월 5일 날 직접 가서 받아왔습니다. 4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흡한 진상규명. 세상에 다시 나온 육성 테이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진선입니다. 41년 전 전남대 방송사 학생기자의 테이프에 담긴 취재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주화를 염원하는 광주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당시 어지러운 시국을 걱정하는 복잡한 감정도 읽힙니다. 계속해서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생들의 광주 도심 가두 시위를 취재하는 대학생 기자는 집회를 구경 나온 시민들에게 생각을 묻습니다. 시위를 적극 지지하는 시민도 있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뭔가 마음이 따뜻합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민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하고 기생들 때문에 맡겨야지. 북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한 것은 뜻이 있는데 이런 집안 분란에 의해서 열심히 침입할까 그것이 큰 걱정이에요. 집회를 하긴 하지만 시민들의 편의도 생각하자는 호소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4차선인데 2차선이냐? 여러 시민들의 교통 편리도 봐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이답게 금강로 2차선을 통과해가지고 시민의 호응을 받아야 되고 혹시나 우리가 좀 과격한 시위를 벌이거나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은 경찰이나 계엄하고 군을 자극할 수 있고 5.18이 일어나기 사흘 전 열린 민족민주화 성회에서는 자유발언 기회를 얻은 한 광주 시민이 대학생 아들과 나눈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미칠 정도로 소위 민주화를 위해서 데모를 했다는 데 대해서 나는 아버지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얘기하는 말이 아버지 나를 이해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굉장히 독보적인 가치가 사료로서 가치가 있어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당시의 학생들의 민족 민주화 성회, 그러니까 5.18 직전에 어떤 분위기였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이거든요. 그냥 얼만큼이나 평화로운 방법으로 질서 있게 민주화를 요구를 했는가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그 반대로 요즘 와서는 해석을 하면서 왜곡을 시켜버리는데 무엇보다도 강력한 물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18 직전 광주 시민들의 입장과 생각이 생생하게 담긴 육성 테이프는 연구 가치가 큰 역사적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녹음 테이프에 공개된 박관현 전남대 회장의 육성은 말 그대로 피 맺힌 절규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갈망했고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물러나지 않으면 온몸으로 저항하겠다는 비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어서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민족민주성회. 한 남성이 대학생과 시민들 앞에서 비장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르짖습니다. 노예와 같이 굴종거리며 얽매여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 이제는 민주화 시대를 맞이하여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세를 거르칠 수 없어 다 같이 동참하자고 했는데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위 주도자이자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의 육성입니다. 민족민주성회가 진행된 첫날, 박관현 회장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 주최로 6개 대학이 공동 작성한 시국선언문은 전두환의 정권 찬탈을 예견했습니다. 우리는 유신 전랑의 국민주권 찬탈 음모를 분쇄하고자 우리 대학인의 민주 역량을 총집결하여 반민족 세력과의 성전을 엄숙히 선포한다. 이어 농촌경제 개혁을 위한 투쟁, 노동 3권 보장, 비상계엄령 해제 등 15개의 강령을 발표했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실추된 군의 명예와 정치적 중립이 지켜져야 한다. 노력이 저지당할 경우 온몸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거대한 민족의 대열에 우리 대학인도 적극 동참, 민족의 민주재단의 희생물이 되기를 바라면서 박관현 회장의 연설 나흘 뒤 계엄군은 총칼로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찔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짓밟았습니다. 41년 만에 세상에 나온 박관현 회장의 육성은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얻어지게 됐는지 현재의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1980년 5월을 기록한 또 다른 기자, 독일의 위르겐 힌츠페터 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정의와 인권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광주를 누볐던 힌츠페터의 정신을 기리고자 국제보도상이 제정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엄군의 만행에 피범벅이 된 시민이 길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몽둥이를 든 계엄군에게 끌려갑니다. 푸른 눈의 목격자 위르겐 힌츠페터는 독일 제1공영 방송 특파원으로 1980년 5월 광주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힌츠페터는 신군부의 서슬이 펄었던 1980년 광화문 시위 현장에서도 경찰에 맞아 중상을 입는 등 한국 민주주의와 함께했습니다. And it is necessary to remember, as we Germans remember that bad days of
our Second World War. 정의와 인권을 위해 죽음도 무릅썼던 힌츠페터의 정신을 기리는 국제보도상이 제정됐습니다. 뉴스와 기획, 다큐 3개 분야의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 특별상으로 이루어진 상은 현장을 지키는 영상 기자에 시상됩니다. 부채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저희 영상 기자들에게 5.18 이후에 40년 가까이 계속 배워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이 상은 미얀마 등 전 세계 분쟁 현장을 누비는 취재진의 내밀 연대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목숨을 걸고 취재를 하고 있는 미얀마 기자들에게도 이런 상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희망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경 없는 취재로 광주 정신에 이바지한 위르겐 힌츠페터. 그의 숭고한 정신이 광주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때이른 더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져서 이대로 정말 더운 여름이 오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셨죠. 주말 동안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수그러들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광주의 낮 기온 2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크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비는 얼마나 내릴까요? 우선 토요일인 내일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비는 꽤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도 깨끗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들이 새 결집을 시도하며 앞다퉈 지지 모임을 띄우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도 처한 입장에 따라 지지가 갈리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전국 모임 민주평화광장의 출범식. 여기엔 민형배, 이형석, 양향자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광주 국회의원 가운데 민형배 의원은 가장 먼저 이재명 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론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더 컸습니다. 이형석 의원은 연구재단 광장을 이끌어온 이해찬 전 대표와의 인연으로 이재명 지사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범식에 참석한 양향자 의원은 특정인이 아니라 민주당 후보를 다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도 최근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의 지지 모임 출범식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호섭 의원과 이용빈 의원은 정 전 총리 쪽에 가깝습니다. 최근 정 전 총리의 5.18 묘지 참배 때도 동행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광주 전남의 몇몇 의원들은 정 전 총리와 만나서 정권 재창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병헌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지지 모임 행사에 여러 의원들이 모습을 보였지만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의원은 광주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유일합니다. 총학생회장 출신의 윤영덕 의원은 아직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등판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송갑석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누구를 지지할 수도 그리고 지지해서도 안 되는 입장입니다. 종합해보면 이재명 지지 2명, 정세균 지지 2명, 이낙연 지지 1명, 관망파 3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누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와 민심의 지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권 주자들로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세를 불려갈 수 있고 국회의원들 역시 이때의 인연으로 향후 정치적 운명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산발적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나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그제까지 사흘 연속 1일 확진자 수가 20명대를 기록했고 전파 양상이 복잡하게 나타남에 따라 오는 15일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 6시 기준으로 확진자 8명이 추가됐고 여기에는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순천 나이트클럽 관련 확진자도 1명 포함됐습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해당 클럽을 다녀간 이용자들에게 잦은 검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순천 나이트클럽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전남 동부권에서 2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추가 확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순천과 광양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 번화가에 위치한 나이트클럽. 이 업소 이용객과 종업원이 무더기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새벽 0시부터 오후까지 발생한 환자만 모두 20여 명으로 순천은 물론 인근 광양과 여수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해당 업소는 지난달 말부터 일주일에 사흘가량 영업을 해왔고 하루 평균 100여 명 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개월 동안 문을 닫았어요. 소독해가면서 어디 나간다는 건 지킬 거 다 지켜가면서 했는데도 보건당국은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이용객과 그 가족 등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확산 우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순천시와 광양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수칙 미준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에 따라 순천과 광양에서는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고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최근 동일 생활권인 여수와 고흥에서 확진자가 속출한 상황에서도 순천과 광양에는 기존보다 완화된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돼 왔습니다. 잘 된 데는 막 몰리고 사람이. 생활권이 벌거나 상태가 똑같은데 여기가 뭐 거기 있어요?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 사태가 전남 동부권 전체로 번지면서 도서관과 공공체육시설, 일부 관광지도 임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민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선 수십 척이 완도항 앞바다에서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규탄하며 완도 어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해상 시위에 앞서 이들은 거리에서 가두행진을 가진 데 이어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도 열었습니다. 원전수 해양 방출은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 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 행위다. 일본 정부를 형성한 상여에 밀가루를 투척하며 거듭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임상에 던져주시면서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전 국민이 수산물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민들의 삶이 핍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철회 규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국내 어민들의 위기감이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참여자치 21은 맥쿼리가 해양에너지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매각을 막고 시민 자산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맥쿼리가 광주 지역에 독점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해양에너지를 인수하면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게 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합리적이지 못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해 다시는 투기 자본이 시민의 주머니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광주전남기자협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토론회를 열고 광고대행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기자협회는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지난해 언론진흥재단 수입 1,000억 원 가운데 정부나 지자체의 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이 90%를 차지했다며 지역 언론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해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단의 언론 지원 사업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제7구단인 페퍼저축은행이 광주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장매튜 대표와 이용석 광주시장은 어제 광주시청에서 연고지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염주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면서 오는 10월 개막하는 여자배구 프로리그에 참여하게 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또 광주의 유소년 배구팀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광주시에 전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광주역 일대에 친환경 창업 기업단지인 그린 스타트업 타운이 조성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모와 평가를 통해 광주시 일대를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역 일대에는 창업기업 입주공간과 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서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생활형 SOC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자원을 활용하는 수소 생산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공모에서 폐플라스틱 활용 무산소 열분해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수소 생산공정 기술개발과 실증 사업이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실증 사업 총괄을 맡은 스마트그린 에너지는 강진산단에 입주한 폐비밀 열분해 정제유 생산 기업이며 정남환경산업진흥원은 보급형 모델 연구를, 한국에너지연구원은 상업용 수소 생산공장 설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 진로 모색부터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희망 플러스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희망 플러스 정책에는 구직 활동과 사회 안착 지원,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책 등 20여 개의 지원 정책이 총망라됐고 여기에 4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청년 청소년 희망 플러스 정책의 세부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오늘까지도 계속됩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1도가량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져서 이제 정말 더운 여름이 오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셨을 텐데요. 이번 주말 동안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수그러들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광주의 낮 기온 24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시작돼서 월요일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토요일인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 가량입니다. 이번 비는 꽤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동반되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먼지 걱정도 없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상 30도 안팎 보이면서 날이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완도의 낮 기온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7도, 광양의 낮 기온 26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가 지난 이후에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